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에드센스 수익이 왜 안 날까요? 승인이 왜 안 될까요? 근데 에드센스 수익은 지난달 100달러가 됐는데 50달러, 30달러, 10달러 왜 에드센스 수익은 계속 줄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를 에드센스 수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티스토리는 에드센스 수익이 아니라 제가 1년째 글을 쓰지 않아도 블로그가 유지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누구인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강보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접니다. 그때 이제 PPAP 활동할 때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제가 이게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약간 좀 관종기가 있어서 그때 많이 이렇게 촬영을 했었고 이렇게 계속 시도 때도 없는 야근으로 인해서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내 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8년 2월에 과감하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동안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다가 그때 당시 한창 오토 서비스가 굉장히 트렌드가 조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서비스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의류, 그 패션 쪽에 좀 접목을 시켜볼까? 이제 거기서 고민해서 출발해서 찾아가는 맞춤 단체복 서비스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실제로 저희가 원단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찾아가서 원단을 보여주고 컨설팅 해주고 단체복을 맞추고 있었는데 그때 대표 상품들이 제가 했던 게 주로 대학교 과장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품 팔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바이럴이 되고 이야기가 전에 들어가서 운 좋게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책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책이 출간하고 저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되게 가파르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2020년 1월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코로나였는데 이게 어떤 타격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력 상품이 대학교 과장 단체복이었는데 원래 대학교 과장을 저희가 작업을 하면은 12월 겨울방학부터 계약이 들어가요. 그래서 1월까지 계약을 수주하고 2월에 이제 제작이 들어가서 3월에 이제 납품을 하는데 갑자기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모든 학교가 휴업이 되거나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면서 계약이 거의 한 80%가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때도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완전 급하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약간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한 공장에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주문이 다 취소가 돼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거를 이제 2020년 계속 한 1년 동안 보내다가 뭔가 전망이 밝지 않다 이제 단체복에 있어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해서 2020년 12월에 이제 저만 따로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2020년 12월에 저 혼자 되었을 때 이제 뭘 해야 되나 막상 이제 제가 가진 돈이랑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뭐 이런 경험들을 보니까 돈도 사실 그때 5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너무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은 모으는 게 아니라 계속 쓰더라고요. 돈이 들어온 만큼. 그래서 500만 원을 뭘 할까 싶어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계속 책만 읽었습니다. 이거는 제 방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이 멋지다! 이때는 뭐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집에 책을 읽고 시각화를 하자.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되는 명언들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그때 이제 한참 부업이 이제 막 한참 활성화될 때 뭐 스마트 스토어, 에드센스 이렇게 할 때 저도 다 해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유통 쪽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케팅으로 누구 좀 도움을 드리고 하다가 그리고 2021년 4월에 선부 오가닉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왜 만났냐면은 저도 이제 선한부자 오가닉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어차피 오가닉도 뭔가 마케팅 쪽으로 하고 있어서 뭔가 윈윈되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갔고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칠판을 이렇게 썼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나열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잘 걸어왔구나. 근데 이날 오가닉이 마케팅을 말고 블로그로도 돈을 번다고 저한테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버는데 물어보니 애드센스였거든요. 그 애드센스로 그때 한 달에 뭐 한 500에서 1000만 원 계속 벌고 있었고 그러면 제가 보고 오가닉도 하니까 내가 한번 배워볼까 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가닉 사무실에 찾아가서 애드센스를 직접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 한 3개월 동안 계속 컨설팅을 받고 6월에 애드센스 이제 처음 승인돼서 받게 됐는데 이때 글이 제가 한 9개인가 8개 정도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되게 보면 짧고 누구는 이제 길게 느껴지지만은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써야 되겠다는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였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쓰다 보니까 8월에 갑자기 이렇게 지금 보면 그래프 보시면은 월별 방문자 수 그래프인데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뭐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구글 검색이랑 다음에 계속 잘 노출이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마다 제 글이 계속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자신감이랑 희망을 얻게 되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브랜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블로그를 운영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글을 잘 써야 된다. 또 하나는 글을 많이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관습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블로그를 운영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글을 과연 잘 써야 될까? 그리고 2번째로는 글을 많이 써야 할까? 이 2가지 질문에서 제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보니까 증명이 되더라고요. 글을 잘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글을 많이 쓰지 않아도 블로그가 유지가 되더라. 이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낱낱이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블로그 전체 글은 25개밖에 없습니다. 블로그를 애드센스 받기 전까지 뭐 지우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오면서 9월에 25개로 마무리했던 그 수량이고요. 그리고 현재 최근 3개월 방문자 수 그래프 보시면은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 하루 평균 방문자 10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문 시간, 체류 시간이라고 하죠. 제 페이지에서 보통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3분에서 4분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뜻은 즉 뭐 맛집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빨리 나오면 그 집 맛이 없고 되게 맛이 있으면 그 집에 되게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한 달에 지금 6월부터 7월, 8월, 9월까지 제 애드센스 수익인데 애드센스 수익은 50만원씩 원화로 이렇게 환산하면은 50만원씩 계속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강연을 하기 전까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한 적이 없어서 강연을 요청을 받고 그때 저도 한 번 더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블로그를 제가 운영하고 분석했던 노하우를 지금부터 전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블로그를 1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딱 2가지가 있었어요. 이거는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다른 사업이나 아이템을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 2개는 바로 본질과 관점인데 제가 글을 이제 그 카페에 글을 남겼을 때 이제 뭐 블로그 본질에 집중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뻐꾸미님이 사실 본질은 이제 뭐 수익을 바라는 입장에서 어려운 길이다. 본질에 충실해서 연금 같은 수익이라. 대부분 댓글 이렇게 다셨던 그런 반응들이 본질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 알지만은 좀 어렵다.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시 처음 들어가면은 사실 본질이라는 단어 들으면 되게 어렵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정의를 갖고 왔는데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뭐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뭐 실존에 상대하는 말,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도 어렵잖아요. 예, 제가 조금 쉽게 약간 조금 바꿔놨는데 사실 본질은 저는 변하지 않는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예시로 가장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하나 퀴즈를 드리면은 어느 음식점이 맛집처럼 보일까요? 이 메뉴만 봤을 때. 맨 오른쪽이요? A. 네, 그러면 다음 한번 사진 볼게요. 그러면은 자, 외관을 봤을 때 어느 음식점이 맛집일까요? 그렇죠? 네,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음식은 A 음식점이랑 B 음식점인데 음식만 봤을 땐 어느 맛집이 가늠이 안 되지만은 이렇게 줄 서 있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집이 맛집이겠구나. 네, 다들 느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지금 브랜드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을 여러 만났는데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카페 인테리어는 감성이 있고 맛집 인테리어는 사람이다. 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의 맛이고 맛집의 본질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블로그 검색이나 인스타그램 검색하다 보면은 맛집이라고 하지만은 그 맛집을 찾아가면은 사람 줄도 안 서 있고 실제로 먹어봤을 때 음식의 맛이 좀 형편없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맛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줄 서 있는 음식점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예, 그게 본질이고. 예. 그렇다면 다시 블로그로 가서 블로그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정보제공. 예. 조금 더 사전적 정의로 저는 한번 들어가봤는데 블로그 정의를 봤더니 뭐 블로그는 웹과 로그의 합성으로 엄청 길게 나오더라고요. 예, 정리가 안 돼서.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정보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도 약간 조금 더 쉽게 블로그를 정의해봤는데 기록으로 정보를 담는 공간이다. 이게 블로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록으로 정보를 담는 공간인데 이 정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이 정보란 무엇일까? 본질을 한 번 더 들어가봤습니다. 정보를 검색했을 때 어떤 정의가 나왔냐면은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어떻게 보면 정보가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본질을 잡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블로그에 그래도 본질은 잘 모르겠다. 뭐 정보가 우리가 전달하는 거 알지만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건 예시 사진인데 강의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막 오프라인 강의하고 뭐 행사에 있을 때 같이 이제 뭐 컨퍼런스 참석해서 이제 교육을 듣는데 보통 이제 강의 내용들을 봤을 때 무자본으로 가능한 블로그 수익 얻기, 애드센스 효율적으로 승인받는 것, 블로그 글은 꾸준하게 작성해야 블로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 교육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도 저렇게 수익을 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많이 갖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애드센스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는데 대부분 이제 많이 이렇게 답변이 오는 게 저는 왜 안 될까요? 저는 애드센스 수익이 왜 안 낼까요? 승인이 왜 안 될까요? 근데 애드센스 수익은 지난달 100달러가 냈는데 50달러, 30달러, 10달러 왜 애드센스 수익은 계속 줄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를 애드센스 수익 목적으로 운영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티스토리는 애드센스 수익이 아니라 본질을 보면은 티스토리는 블로그입니다. 고객의 문제에 해결해주는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 근데 반면 그 강의에 함께 참석했던 그 현명한 선구자 A님이 있었는데 그분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그 첫 번째로 애드센스 승인보다 방문자 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러면 처음부터 글을 진정성 있게 써보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 높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면 작은 키워드부터 내가 선점해서 차곡차곡 쌓아봐야겠다. 그 세 번째로는 티스토리도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디자인이라도 신경 써서 차별화를 만들자 이렇게 답변을 스스로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데 조금 부정했다고 보거든요. 그걸 조금 더 순화해서 당연함에 질문을 한 선구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함에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본질을 찾고 나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올드보이 영화의 이제 한 명대사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에센스 수익이 왜 안 낼까 이런 질문보다는 블로그 방문자 수가 왜 안 늘고 있을까 이렇게 해야 더 좋은 해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은 보통 이제 음식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저희 음식점 매출이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저희 음식점 손님이 왜 줄어들고 있을까? 그리고 블로그로 가서 블로그도 보통 이제 애드센스 수익이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시는데 블로그도 사실 이렇게 질문 던져야 됩니다. 블로그 방문자 수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 프레임워크를 보면은 저희가 블로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블로그 방문자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가 떨어졌다. 그럼 내 블로그가 어디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고 그 체크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 이제 콘텐츠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적게 들어오는지 콘텐츠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럼 콘텐츠 분석을 통해서 콘텐츠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문제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네, 결국엔 정리를 하자면은 질문이 본질로 향하면은 본질은 해답을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올드보이에서 질문 계속 틀린 질문하니까 맞는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결국에는 그게 본질을 찾는 정확한 질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관점이나 이런 본질을 가지고 처음에는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도 막 이렇게 조금 지루한 편도 있었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은 제가 이제 1년이 됐는데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사실 예전부터 계속 티스토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이버는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원래 네이버 자체는 이제 파워블로그 중심으로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다른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티스토리라든지 그런 블로거는 잘 안 띄워주려고 하거든요. 자기네 매체만 이렇게 키워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근데 제가 현재 발견한 사실은 사실 네이버는 블루오션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 블로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옆에는 2021년 9월 데이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2022년 9월 데이터입니다. 사실 여기 데이터만 비교했을 때 월간 방문자 수는 지금이 거의 2배가 차이 나고 한 번 더 정리하자 보면은 글을 썼을 때 방문자 수보다 글을 안 썼을 때 방문자가 훨씬 높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글을 썼을 때는 구글 검색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글을 안 썼는데 네이버 검색에서 거의 월에 한 10,000명 정도 계속 들어옵니다. 저도 이게 이상해서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들어오지?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 발견하게 됐고 최근 10월 14일에 갑자기 이게 1,40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한 70%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방문자 수 더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통합 검색에서 에어서치로 혹시 에어서치 혹시 개념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올해 네이버에서 계속 알고리즘이 이제 C랭크가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은 네이버에서 이제 계속 알고리즘이 새롭게 다시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의 이제 새로운 통합 검색 에어랑 이제 AI랑 서치의 이제 합성어로 이제 인공지능 검색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의도나 관심사를 분석하여 각기 다른 결과를 노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막연한 검색을 했을 때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최적화된 주제들을 스마트 블로그 통해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제가 하나 더 놀라운 사실 발견했는데 사실 강남 맛집 검색하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강남 맛집은 무조건 제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1페이지에 노출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강남 맛집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거 맛집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이거 지금 보셨던 것처럼 네이버는 이거 예전에는 이제 키워드에 맞춰서 정확한 타겟한테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타겟 관심사, 취향에 반영한 그런 AI가 거기에 맞는 이제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제가 직접 봤을 때랑 다른 누군가 봤을 때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무조건 메인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그거는 네이버에서 이제 노출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검색했을 때 그 상대방의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 정확한 정보가 담겨져 있느냐 이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월 14일에 가장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그 컨텐츠가 하나 이제 1위에 있었거든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봤더니 컨텐츠가 네, 상단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는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티스토리 블로그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보는 네이버보다 티스토리가 더 열심히 쓰잖아요. 네, 그만큼 전달을 잘하고. 근데 네이버는 그걸 계속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전처럼 네이버가 이제 광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티스토리처럼 정보가 확실하고 네, 정보를 줬을 때 그분들이 얻는 게 있는지 그게 계속 AI가 네, 반영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질의 콘텐츠를 쓰고 있다면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검색 엔진 역할은 인기 있는 콘텐츠를 계속 찾아주는 게 아니라 검색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네이버는 기회의 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또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발견한 사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세 번째 넘어가서 블로그도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티스토리가 브랜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저는 네이버 블로그 할 게 아닌데 굳이 티스토리도 브랜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차별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답변이 오세요. 브랜딩 어렵지 않나요? 브랜딩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읽기 좋게 배려만 해주세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대방한테 읽기 좋게끔 블로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티스토리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 템플릿 보시면은 이런 블로그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리면은 어떤 블로그가 더 눈에 띄시나요? 네, 오른쪽. 자, 두 번째, 내 문제에 공감해주는 블로그는 어느 쪽일까요? 네, 키워드는 청년 창업 작은 대출 추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은 뭐 검색에 들어가 봤더니 미국의 힘은 창업가 기술이며 미국부터 들어가고 오른쪽은 창업 작은 대출 조건 어렵게만 느껴지셨나요? 네, 공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가독성이 좋은 글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가독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네, 사실 많이 흔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액션을 취하게끔 버튼을 유도하려면은 빨간 펜을 많이 이렇게 써라. 근데 저는 오히려 빨간 펜보다 가독성을 높이는 컬러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읽는 분들이 좀 더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세 가지가 눈에 띄는 블로그, 그 다음에 내 문제에 공감해주는 블로그, 마지막으로 가독성이 좋은 블로그라면은 체류 시간을 3분에 4분. 제가 듣기로는 보통 한 1분 대, 좋게 나오면 1분 대, 그 미만은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바님이랑 얘기하면서 3, 4분 때는 사실 이게 누가 켜놓고 화장실을 같지 않은 이상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글의 핵심은 쉽게 읽기 좋은 가독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이 차별화를 만든다. 아까 보면은 굉장한 크게 차이가 난 건 없었거든요. 그냥 블로그에서 블로그 커버, 그 다음에 조금 글을 읽기 쉽게 좀 공감해주는 거. 세 번째로는 가독성을 높여주는 컬러라든지 그런 폰트 사용이라든지 사실 이 작은 디테일 차별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